경남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는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자체마다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창원 새 야구장 명칭에 마산이 포함되면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부터 홍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약 60여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경남에서도 홍역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올해 첫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4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년 만입니다. 환자는 생후 9개월 된 베트남 국적의 A군. 지난해 12월 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엄마와 함께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지난 10일 발열 증상이 나타나 12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했고 김해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홍역 의심 환자로 신고해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증상은 열은 많이 내렸고 발진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고 지금 단지 이제 기침 좀 하고 기침 가래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밀접 접촉자인 A군의 부모를 예방접종하고 공항과 병원에서 접촉한 21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가 21일인 만큼 다음 달 5일까지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관찰한다는 계획입니다. 18개 시군에 34개소의 홍역에 대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도교육청, 어린이집, 도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기 예방접종 안내와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행보해오고 있습니다. 홍역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백신을 맞으면 95%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접종 시기에 있는 영유아나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근대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인 추용호 소방장의 공방. 통영 소방장 공방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각종 의혹에다 한때 철거 위기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소방장 공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손혜원 사건 이후에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3년 지어진 옛 통영군청은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몰렸다가 2013년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긴 했지만 6년간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전시실이 단장되면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다방면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통영시립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됐습니다. 창원 진해구에서는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인 1월에도 신청자가 150여 명에 달할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즘에 목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목포의 반사이익이랄까요. 저희들 진해 근대유산을 찾아오는 투어객들이 많습니다. 그게 발맞춰 우리 창원시 진해구에서도 많은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손혜원 효과로 지자체마다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일명 손혜원 효과로 근대문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한편에서는 차라리 투기라도 해달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근대문화 건축물이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 방치되다시피 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역에서는 철거 위기에 놓인 건축물들을 보며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이 많은데요. 리모델링이나 어느 정도 개발을 해서라도 무너져가는 옛 건축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짚어보죠. 송국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네. 경남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 많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근대 건축물은 지정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존에 대한 규제가 좀 약한 편인데 네. 우리 주변에 이게 크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옛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경남도가 건축문화유산 전수조사를 해서 320여 건을 근대 건축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40여 건 정도만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네. 자, 근대라고 하면 1870년대 이후 개항 시기부터인데 네. 지금으로부터 좀 계산을 해보면 대략 140년 전이잖아요. 예. 뭐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면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형을 보존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경남에서 근대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이 창원인데 네. 특히 옛 마산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직접 돌아봤는데요. 마산 하포구 장군동에 삼광청주라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술을 만들던 양조장 터가 있습니다. 당시 마산이 전국 최대 청주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근대 건조물로의 보존 가치가 높았던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축업자에게 팔리면서 2011년에 철거됐고 지금은 말끔한 다가구 주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당시 주민들과 시의원 등이 나서서 보존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결국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주변 주택가 담장으로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벽화만 당시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조장 터 앞에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좀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좀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흉물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좀 새로운 건물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좀 주변 주거환경들이 조금 괜찮아지는 반면에 이제 옛 유물들이 좀 사라지는 데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고. 네, 그런데 이 삼광천주 철거 현장에서는 유물도 나왔다면서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절구 모양의 근대 유물인 것 같았습니다. 한 주민이 양조장 철거 현장에서 절구를 발견했다면서 지금은 화분으로 쓰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청주를 담은 이 백자 수십 점은 인근 주민센터 앞에 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화분으로 쓰이고 있는 그 화면을 봤는데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삼광청주 말고도 방치된 근대 건축물 현장 또 있습니까? 예, 또 가봤습니다. 옛 삼광청주 터에서 자동차로 3분 거리에 있는 일한와사 사택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전기 회사인 일한와사의 사장이 머물던 집인데요. 1938년에 지어졌습니다. 옛 원형은 그럭저럭 보존이 되고 있었는데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또 곳곳마다 이 폐기물이 쌓여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택을 둘러싼 흙 담장은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산 하포구 산호동에 지하련이라는 주택도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2층짜리 일본식 건물입니다. 지금은 폐가처럼 흉측하게 변했는데요. 불이 나면서 옛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다다미 방이나 주방, 복도, 천장은 타버리거나 무너지면서 간신히 그 형태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택은 마산 출신 여류 소설가인 지하련의 이름을 따서
지하련 주택이라고 불리는데요. 근대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근대 문학사의 인물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근대 건축물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재로 지정되기는 힘든가요? 이걸 설명하려면 먼저 문화재 지정 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보통 국보나 보물 또 사적 같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관리하자는 제도가 이 문화재 지정 제도입니다. 네. 근데 근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역사, 학술 가치는 부족하지만 보존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문화재 지정 제도가 아닌 문화재 등록 제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를 일상생활에 맞게 개조하거나 수선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근대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있고 또 그 집안에 지금도 사람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동의해야 근대 건조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폐가처럼 변하는 건축물을 유지하려면 돈을 들여서 일부 개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 조례를 통해서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거나 또 아예 시가 매입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내 돈 들여서 보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광청주 사례처럼 허물고 또 새 집을 짓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일환화사 주택이나 지하련 주택의 경우에 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옛 마산 지역이 아무래도 창원의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너무 낡아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이죠. 하지만 곳곳에 이렇게 근대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무턱대고 철거를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옛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릴모델링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지하련 같은 경우에 지금 재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이게 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액션을 취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지속적으로 그 개발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오래된 이 고풍스러운 주택들을 아파트 어떤 주민 커뮤니티 센터로 쓴다든지 도서관. 네, 근데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 명칭이 결정됐습니다. 마산을 명칭에 넣으면서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창원시가 창원 새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의회에 전달한 명칭은 창원 NC파크입니다. 하지만 104년이라는 긴 역사를 담은 마산 지역 야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됐다며 새 야구장의 명칭에 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창원시 의회는 14일 창원시 새 야구장의 명칭 문제를 두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야구장 명칭 관련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가 이어졌고 회의 끝에 마산 종합운동장은 마산 야구센터로 새 야구장은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조례안이 수정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최초 새 야구장 대상지였던 진해 지역 시의원의 반대도 나왔습니다. 마산은 통합의 정신을 버리고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아직도 진해가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며 웃으며 잔치를 벌인다면 더 이상 통합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논쟁보다 특례시의 큰 창원으로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창원시 새 야구장 명칭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41명 의원 중 27명의 의원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에 찬성했습니다. 세적 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12명, 이건 2명입니다. 따라서 설정 대상황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산 지역 시민들은 창원 새 야구장 명칭에 마산이 들어갔다는 소식에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물리적 통합을 해놔가지고 상당히 그 갈등을 입고 있었는데 이번에 창원시의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제 상생 정치를 가지 않나 생각하고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원시 의회의 결정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원 새 야구장의 명칭이 논란 끝에 마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명칭을 시의회가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으나 박 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에 대해 언급한 데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부산경제인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경남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5개 광역단체 뜻이 모아져야 한다며 의견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 검증기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리실 검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대구 경북 지역민이 염원하는 대구 통합신공항도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도 범시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 추진 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오는 18일 김해 신공항 추진 반대 국민청원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오는 4월 열리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창원 시민 40명이 참가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와 창원시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북측과 진행한 남북교류 협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허 시장은 이 협의 과정에서 4월 7일 열리는 평양 국제 마라톤에 창원 시민들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남북 유소년 사격 선수가 함께하는 평화 사격 대회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방북단 명단을 확정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3일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나서는 손석형 예비후보가 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손 예비후보는 1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단일화 의지를 밝히고 민주노총 조합원 투표로 진보 단일화를 성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를 대부분 밀어냈습니다. 목요일 경남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내려갔는데요. 기온도 낮 동안 9도 안팎을 보이며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낮 동안 온화하겠고요. 오전 한때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상에도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여전히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작은 불씨도 큰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경남을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